네, 계속해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하재근 문화평론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징역 4년 구형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업무상 위력에 가늠 죄가 일단 5년 이하의 징역형이고요. 예. 근데 강제추행도 지금 이제 같이 이제 공소시효 포함이 돼 있는데 예. 강제추행도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게 구형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바라보는 이번 사건은 권력, 그러니까 차기 대권주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가 예. 완전히 누군가의 의사를 억압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일단 징역 4년을 구형을 했는데 예. 이제 문제는 사실 이거는 형이 어떻게 나올지 유죄 무죄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이번 사건은 증거는 없고 진술만 있는 사건이에요. 네. 아, 그래요? 그렇죠. 지금 뭐 딱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안희정 지사가 범죄 장소라고 이제 칭했던 오피스텔에 안희정 지사가 들어가고 그 뒤에 김진 씨가 들어가는 예, 장면 예, 정도. 예. 네. 그게 증거가 되나요? 아, 법률적으로는 그 둘이 들어간 것이 증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관계했다는 건 둘 다 인정을 하나 예. 거기에서 이제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예. 그 부분은 양쪽의 진술만 있기 때문에 사실 판단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진술과 진술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결심 공판에서 김지은 씨가 또 30분 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좀 자신의 주장을 더 어필하기 위한 A4 용지 14장 분량이래요. 사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최후 진술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요? 네. 피해자가 나와서 굳이 피고인을 맞닥뜨려가면서 이런 얘기를 할 되게 이유가 어려운 별로 일이죠. 없거든요. 예, 예. 거기다 증인신문도 했잖아요. 예, 예. 했는데도 또 나왔다라는 건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이제 재판부에게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하나. 예. 두 번째는 지금 소위 말하는 2차 피해라고 해서 예. 언론에 김지은 씨의 소위 말하는 캐릭터 증언들 때문에 예. 김지은 씨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호소했었죠. 맞아요. 네. 예, 그에 예. 대한 본인의 소회를 어찌 보면 이거는 재판정에서 하는 최후 진술보다 국민들한테 하는 최후 진술의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그런데 왜 김지은 씨 어제는 가림막 설치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인 신문할 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해주는데 예.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가 최후 진술하는 건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아,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가림막 설치 필요 없는 거죠. 네. 아, 어제는 그러니까 김지은 씨가 자진한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네. 가림막 설치를 안 그렇죠. 해준 거라고요. 근데 어제 김지은 씨가 사실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안희정 전 지사는 이런 얘기를 평소에 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여자와도 잘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건데. 예, 김지은 씨 최후 진술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왕자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여자와도 잘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상사가 이제 아래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분명히 성희롱이 맞습니다. 밑에 사람 입장에서 예. 이게 사실 뭐 회사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니죠. 그래서 예. 이게 성희롱으로 걸면은 무조건 그 회사가 이제 보통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지금 김지은 씨의 최후 진술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희롱과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 바로 연결이 되느냐? 이것은 사실 어떻게 이제 증거를 낼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이게 아까 이제 백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증거가 이제 문자라던가 진술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계속 뭐 감정이 그랬다, 보면 무서웠다, 어쩔 수 없었다, 항상 이런 식이고 폭력이나 이제 위협, 협박 이런 이제 결정적인 증거들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 김지은 씨의 최후 진술이 이제 너무 감정적인 호소에만 치우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을 어떻게 아직 뭐라고 이제 4년은 구형은 했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조금 예측하기가 그런데 김지은 힘든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또 그렇습니다. 이럴 수 이제 있으니까. 여성단체나 이런 입장에서는 예. 물론 김지은 씨를 보호해줘야 되고 그 안에 예. 있는 내용 중에서 조금 중요한 것은 나 말고도 이런 피해자들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그랬는데 했어요. 이제 김지은 씨 정도의 피해를 입은 사람보다는 이제 성추행이라던가 희롱이라던가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몇 번 이제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여태까지.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김지은 씨가 승소를 하면 계속 나올 수 있겠죠. 이제 네. 그런 얘기들을 김지은 씨는 이 여성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승소해야만 한다는 이유를 여기다 적어 넣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이것하고 사실 법정에서 가려야 할 것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느냐. 예, 예. 지금 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조금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작년 그 안희정 지사가 대선 주자로 나섰을 때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모 여사가 또 안희정 지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낌새는 좀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약간 왕자병이 좀 요즘 보면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어디까지 갈지 조금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선을 잘 그어주시고 선 밖으로 나가면 잘 안으로 다시 넣어주시고 물론 네. 여기서 나오는 왕자병과 김지은 씨가 얘기하는 왕자병은 분명히 다를 거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저희가 한번 곱씹어보면은 검찰이 기소는 안 했습니다만은 김지은 씨 말고 신원은 알려지지 않은 이 연구원 여성분이 자기도 안희정 지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 김지은 씨의 이 연장선상 안희정 지사가 나는 어떤 여자와도 잘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지은 씨 측 증인들이라든가 여러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예. 안희정 지사가 뭔가 자신의 인기라든가 자신의 권력에 대해서 도취했던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자기 주변의 여성들을 단지, 그러니까 주변 여성들이라는 건 주로 이제 뭐 그 캠프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그런 분들을 자신의 지지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는 여성들. 예. 언제든지 내가 이제 원하면 같이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여성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이제 그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도취한 상태에서 방향무인.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든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나의 느낌을 말할 수 있다. 방향무인한 상태가 돼가지고 나는 어떤 여성하고도 뭐 잘 수 있다.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건데 더군다나 이제 김지은 씨는 안희정 지사가 그런 도취한 정신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까지 맞아요. 했었거든요. 정신적, 예. 여기서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혹시 그 성적인 각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뜻 아니냐. 왜 서양의 유명 스타들이 보면 굉장히 유명해진 끝에 우리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보통 예. 그 섹스 중독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려야 되는 걸 가리지 못하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뭐 찰리 씬이라든가 엑스파일 남자 주인공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김지은 씨 측에서는 그 이 안희정 지사가 도취한 상태에서 일종의 왕자병을 앓으면서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많은 여성들한테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도취 상태 왕자병으로 그런 행동을 해서 그건 죄가 안 됩니다. 그건 도덕적으로 그래요? 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김지은 씨가 말하는 왕자병의 취지는 뭐냐면 예. 본인의 권력이 너무 강하니까 누구든 찍어 누를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여자랑도 잘 수 있어의 의미의 왕자병인 거예요. 예. 지금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희정 지사가 권력이 강했고, 위력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거에서 그러니까 본인은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다 위력이라고 느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의 왕자병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지금 그 아까 또 다른 피해자라는 표현을 써서 뭐 또 자기도 성폭행 당했다 했던 그 연구원은 기소 못했잖아요. 검찰이 기소를 못했어요. 기소 못했잖아요. 그거는 예. 위력이 전혀 입증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유죄다. 제가 지금 안희정 지사 감싸는 의미는 아니지만 예. 이런 여러 사례들이 있으니까 안희정 지사가 유죄다라고 할 수 있는 걸로는 증거로 가치는 1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나머지 얘기들은. 네. 법률적으로 네, 그렇죠. 도덕적 비난은 우리가 뭐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죠. 재판부가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는 어제 데는 안희정 지사도 최후 진술에서 정치적 도덕적 비난 그거는 본인도 잘못한 건 인정한다. 예. 그리고 어제 김지은 씨한테 사과도 했어요. 저는 안전지사의 최후 진술도 언론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재판부에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보통 이제 성폭행 가해자가 예. 나는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면 저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은. 예, 그럼 예. 사과 안 하죠. 아, 사과는 불리한데 왜 사과를 합니까? 그래서 어제 안희정 지사도 이미 안희정 지사의 부인 그리고 안희정 지사 측의 증인들이 관련된 내용을 다 했는데 본인이 나가서 어차피 언론에 파닥에다 나갈 내용을 본인이 마치 강력하게 보는 연애 감정이었다 이런 얘기도 안 쓰잖아요. 어제 최후 진술에는 그러니까 위력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 뒤에 나머지 얘기 잘 안 해요. 위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뭐 변호인 뭐 하다못해 김지은 씨 말고 김지은 씨 변호인 예. 여성단체에도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최후 진술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워딩은 대국민 발언이라고 보는 게 이거는 사실 최후 진술로서의 가치만 놓고 보면 예. 거의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였는데 법률적 가치로만 본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희정 지사도 그렇고 김지은 씨도 그렇고 어제는 재판부를 향한 외침이라기보다는 예. 국민들을 향한 외침이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안희정 지사 왕자병 논란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안희정 지사가 그런 자신의 인기에 도취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예. 김지은 씨 측 증인이 실제로 그걸 뒷받침하는 말도 했거든요. 여성들한테 캠프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다. 아, 예. 네. 안희정 지사한테 눈만 마주쳐도 그렇게 좋았고 오. 말만 걸어줘도 뭐 마음이 설레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정말로 여성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았고 안희정 지사가 저 여성들이 나를 좋아한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다면 예. 그 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여성이 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안희정 지사 스스로는 우리는 진짜 서로 좋아하고 사귀는 관계다라고 예. 믿었을 가능성을 이게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왕자병 주장이 안희정 지사의 그 무죄를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정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14일이 1심 선고인데 변호사님은 그러면 재판부의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이건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말할 재판부만 수밖에 알겠죠, 없는데요. 그걸 뭐. 저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 자료를 다 비교를 해봤을 예. 때 명백하게 위력이 있었다고 입증될 자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본다면 실제 김지은 씨와 안희정 지사 사이에 위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외부인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나와 있는 진술, 증거를 기초로 판단을 예. 해야 되는데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면 구속영장 청구할 때 기각될 때 그때 기각될 때 내용이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많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 다툼의 예. 여지가 많다라는 건 이거는 위력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보이는 것도 많은데 이제 그럴 때 보통 나오는 형사소송법에 법원이 있습니다. 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아.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되면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덧붙이면 이제 위력이라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생긴 이유는 예. 원래는 이제 의사의 제압을 쉽게 당하는 미성년자, 그다음에 장애인,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네. 종교단체에서 그 광신도 관계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이거는 정말 폭력이나 협박이 없는데 이걸 성폭행이 아니라고 하긴 좀 어렵겠다 해서 만든 죄예요. 근데 김지은 씨는 어쨌건 그래서 이번에 안희정 지사 측 변호인도 첫 번째 일성이 그거였잖아요. 김지은 씨는 똑똑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있다가 자발적으로 여기 왔던 예.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위력이 가능해? 라는 게 일단 변호사 얘기였던 건 이게 이 죄가 만들어진 연원 때문에 그래요. 아, 근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이게 뭐 제가 안희정 지사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예. 쉽진 않을 것 같다.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뭐 개인적인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게 백성문 개인적인, 변호사의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 근데 김지은 씨는 또 이렇게 주장을 계속했었어요. 안희정 지사가 두렵다. 난 저기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안희정 지사가 헛기침 하는 소리만 들어도 막 정말 막 거의 경기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했었거든요, 계속.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좀 직장 생활을 해본 여성 입장에서 무슨 예. 얘기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예. 저도 뭐 어떤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어떤 윗사람이 사실 이런 경우는 이분은 이제 정무직 공무원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식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예. 시험을 보고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고 이렇게 약간 정치권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사람에게 약간 꼼짝 못하는 건 이건 남녀가 아니라도 남남의 관계에서도 저분이 무슨 얘기만 하면 이제 뭐 갑질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회사에서도 뭐 다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 이제 원치 않는 관계를 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은 사실 안희정 지사가 유죄를 받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중간에 이제 얼마나 계속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 증거라는 게 하나도 없고 기침하는 게 무섭다. 사실 어르신 굉장히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 상사가 기침해도 사실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관계를 뭐 거절할 수 없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성단체 입장에서도 여성의 성적 결정권에 대해서 이게 어느 게 더 크냐의 문제인데 그것을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김지은 씨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을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지의 여성들이 어떻게 얼마나 어렵게 일을 하는지. 근데 하필 또 아까 이제 왕자병이라고 소문이 난 안희정 지사하고 엮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뭐 양쪽에게 다 비극적인 일인 것은 사실인데 이런 여태까지 김지은 씨가 했던 얘기들은 물론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이제 모든 남성들이 좀 상사의 위치에 있는 남성들이 좀 경각심을 조심하고, 가지고 경계심을 좀 이런 가져야죠. 계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래서 유죄를 재판부에서는 그런 판단하에 이제 유죄 좀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여성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사표 쓰고 나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냐? 이렇게 하면은 사실 나의 목숨이 생명줄이 지금 요즘 같은 이제 취업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맞아요. 이것을 먹고 내가, 사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일 이 수도 무서운 있죠. 분이 자꾸 이제 건드리고 그냥 막 그 폭력 뭐 이런 식에서 쉽지 않다는 거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이제 충분히 좀 이제 국민적으로 좀 양해를
좀 편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네. 그랬는데 이게 좀 법적인 책임하고는 조금 별개가 재판부도 참 아닌가. 고민이 예. 많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유죄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증거 말씀하셨던 이런 것처럼 걸로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법리 증거를 다툼인 기초로 거죠. 네. 판단해야 되니까 예. 이거는 뭐 김지은 씨의 마음을 심정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 뭐 저도 이제 모든 증거를 보진 못했으니까 그렇겠죠. 언론에 예, 예. 나온 그럼요. 증거를 예, 예. 기초로 하고 또 나와진 진술들을 판단을 해볼 때는 현실적으로 유죄 판단밖에는 좀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새로 추가된 사실이 없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이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은 뭐 이 유무죄와 상관없이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피해가 절대 또 확산되거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저희가 또 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부선 씨가 실종됐다는 해프닝이 까지도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부선 씨 목소리로 추정되는 토가 녹취 파일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김부선 씨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어느 이제 여성이 한 매체 편집국장하고 전화한 내용이 예. 녹음이 돼서 공개가 된 건데 거기 보면 그 여성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주진우 기자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된다 뭐 이런 예.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내가 편집국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 예. 근데 이 스캔들 보도가 난 다음에 주진우 기자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가 이재명 형을 잘 아니까 내가 좀 말을 해보겠다라고 네. 하더니 다시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재명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녹취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걸로. 그렇습니까? 제가 본 기사는 이재명 형이라고 예, 나와 예. 있어서 네. 어쨌든 그 이제 그쪽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뭐 누나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 이 목소리의 여성한테 그 누나가 먼저 간단하게 사과를 하면 저쪽에서 더 확실하게 더 길고 많은 분량으로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 이 여성한테 먼저 좀 간단하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어허, 예.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예. 하니까 그 이 주진우 기자가 도와준다고 해서 예. 이제 뭐 이 사과문이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해가지고 이 여성이 약간만 수정해서 올렸다. 그 다음에 그러면 상대편 남성이 더 크고 강하게 사과를 해줄 줄 알았는데 예.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허언증 환자로 몰더라. 아하. 그래서 나는 네. 주진우 기자의 모사에 당했다.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여성이 주장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가 된 겁니다. 자, 이 네. 녹취 어떻게 된 것인지 직접 한번 저희가 들어볼까요? 주진우 기자로 추정되는 사람 그리고 김부선 씨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부선 씨 입장에서 김부선 씨를 도우려고 나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뭘 둘 간의 관계를 어떻게 했다, 뭘 위협했다, 협박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사적 관계, 내밀한 관계에 대해서 저는 제3자예요. 주 기자가 문장을 만들어줬어요. 아예 사과를 하라 이렇게 써라 보내왔고 제가 맨 밑에 값만 수정을 하고 그걸 올렸어요. 이거는 주진우 기자가 모사를 꾸민 거예요. 주진우 기자 내가 이렇게 안 봤는데 주 기자 이거 나한테도 와가지고 온갖 몹쓸 짓 다 하고 그랬는데 이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정말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씨 사과문에 관여한 거는 좀 확실해 보이는데 예. 녹취만 들으면 주진우 기자의 입장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도 일단 여기에 어느 정도 개입했다는 사실은 시인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둘 간의 문제고 둘 간의 사적인 내용이니까 그렇죠. 네. 내가 그거 둘 간의 관계를 내가 뭘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뭐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진우 기자도 알 수는 없죠. 이 둘만의 문제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김부선 씨가 본인에게 이런 내용들을 하소연하니까 김부선 씨를 위해서 도와주긴 했다. 도와주긴 했는데 그게 무슨 지금 김부선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사라거나 예. 뭔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짜고 그 당시 성남시장과 짜고 김부선 씨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입장.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애매한 입장입니다. 어허. 애매한. 그러니까 여기에 아예 개입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예. 김부선 씨 도와줬는데 그건 둘만의 문제인데 내가 뭘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김부선 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거듭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주 기자를 믿고 그렇게 일단락을 했는데 그리고 연락 없고 전국으로 콘서트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허언을 한 적이 없다는 걸 주진우는 알고 있단 말이죠. 주진우만. 지금 김부선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워낙 목소리가 유사하긴 해요. 말투도 네. 그렇고 사실. 주진우 기자는 스캔들의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김부선 씨는 사실 자기가 SNS로 하거나 다른 데로 다 얘기를 하고 다니면은 되는 일이기도 했어요. 예. 근데 이 사건은 안 주진우 기자가 그것을 좀 무마를 하려고 중재를 하겠다는 빌미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주진우 기자는 이것을 알았다고 봐야 하는 이제 충분한 가능성이 있죠. 분명히 문제가 되니까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라도 지금 이제 대권 주자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너무 큰 데미지를 입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다고 일반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한 게 아니냐.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주진우 기자가 정말로 둘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그걸 알아볼 필요까지는 없이 몰랐을 수도 일단 있어요. 예, 예. 지사부터 조금 좀 구해놔야 되겠다. 예. 혹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 분명히 주 기자는 지금 경찰에 나올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써주거나 대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관여는 했다는 얘기를 사실상 이제 시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백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이게 출두를 할 거랑. 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렇게 녹취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녹취록 말고 또 이제 이렇게 내가 불러주면서 이렇게 하면 될까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럼 이것은 대필이 아닌가? 불러주고 이러면 되냐? 이 정도는 또 대필이 아닌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얘기, 이 중요한 것은 뭐 그분을 불러서 얘기를 해보면 다 알 내용인데 예. 여기 이제 얽힌 워낙 이제 주진우 기자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을 보호하고 뭐 이런 약간 음모론 같은 게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김부선 씨는 정말로 피해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다 예. 맞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억울한 거는 좀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 이 주진우 기자가 알았건 몰랐건 저기 일단 거기에 관여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가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근데 봅니다. 문제는 예. 이 사건도 이 앞에 안전지사 사건처럼 증거가 없어요. 아하. 이거 어떻게 입증하나요? 스캔들. 이 스캔들 어떻게 네. 입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창윤 씨가 이 녹음 파일을 지금 공개를 한 건데 예. 이창윤 씨는 저번에 김부선 씨가 이재명 시장하고 같이 있었을 때 찍힌 사진이다라고 한 장 공개했는데 거기에 이재명 시장은 안 나오잖아요. 그건 낙지 그래서 이제 낙지집에 갔다고. 같이 갔다고 하니까 낙지집 영수증에 지금 현상금 500만 원 걸었는데 예. 낙지집 영수증이 나오면 얘기가 좀 됩니다. 그러면. 아, 낙지집 영수증이 나오면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왜냐하면 거예요? 이재명 시장은 지금 그런 적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간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같이 갔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약간의 증거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냥 둘이 친분이 있어서 간 거지 그 외에 다른 건 없었는데요라고 하면 또 없어요 증거가.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러니까 지금 김부선 씨는 지금 주진우 기자가 전모를 다 알고도 이렇게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일을 꾸몄다고 하는데 이제 주진우 기자도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김부선 씨의 말을 들은 거지 말을. 아, 예. 그러니까 예. 이 김부선 씨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이 말을 들어서 전모를 알고 있다라고 지금 김부선 씨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 이것도 그런데 지금 김부선 씨는 연락이 된대요? 김부선 한동안 저기 뭐 해프닝이었지만 실종 신고도 들어가고 아, 예. 그랬었는데 지금 연락이 된답니까? 그래도?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기 입장을 밝혔는데 예. 이제 경찰 조사를 받기로 했었는데 네. 8월 말로 미뤄달라. 이제 그 아. 이유가 내가 요즘에 우울증 증상도 있고 뭐 갈비뼈도 또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강아지하고 이별 여행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예. 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추스르고 8월 달에 나중에 조사를 받겠다. 그런데 그 아하. 이재명 지사 쪽의 거짓은 확실하게 내가 밝히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네.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조합을 하면서 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 부인할 수 없는 논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김부선 씨가 지금 뭔가 칼을 갈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그런데 다 주변 사람들만 지금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공정 작가 김어준 씨, 주진우 기자, 네. 물론 고발을 한 김영환 전 의원까지도 나왔지만 정작 당사자인 지금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는 그래서 이 나머지 분들의 진술은 여긴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이 네 분이 목격을 했다거나 그 현장을 아니면 아니, 그걸 어떻게- 같이 있었다거나.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네 분의 그 경찰에서 한 얘기는 증거가치 제로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제로. 네. 아, 그래서 참고인들이군요. 네, 다. 참고인 물론 고발인 다, 신분이면 김영환 전 의원은. 김영환 전 의원도 지금 김부선 씨의 말을 기초로 해서 지금 고발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사실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시장 간의 진실 공방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부선 씨는 너무 억울해하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억울함을 밝힐 만한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김부선 씨의 딸이 네.
사진을 다 지웠다. 아, 예. 근데 김부선 씨 딸도 사실이라고 하면서 그때 이 관련된 사진들을 자기가 다 지웠다고 했어요. 예. 그 지운 걸 복원하지 않는 이상은 현장에 둘이 같이 있었는지를 뭘로 입증할 수 입증을 있는 게 합니까? 없겠네요. 사실 예. 입증할 수 없죠. 아, 복잡한 사건 두 건이 있었군요. 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할까요? 아, 참. 전국을 강타했다가 해프닝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다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6일이었죠. 신일그룹이 기자회견 통해서 배에 보물선에 150조 원 금괴가 있다라고 그거는 근거가 없는 것 같다. 뭐 그것까진 모르겠다. 이렇게 사과 비스무리를 했는데 네. 이거 그게 아니거든. 사실은 우리 입장이 있어서 그랬었어. 보도들을 믿지 말라. 예, 또 이게 이런 얘기가 있었네요. 정말 저는 이게 코미디라고 봐야 될지.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150조라는 건 그 금괴의 역사적 가치 더해서 150조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돈스코이오에 매장돼 있다고 돼 있는 금괴 양이 200톤이잖아요. 지금 예. 최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200톤 하면 어느 정도 양인지 이렇게 가늠이 잘 안 되죠. 안 가죠. 네. 예. 우리나라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유통되는 금의 총량이 104톤입니다. 아, 2배예요. 그.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금의 2배가 그 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그 돈스코이오가 정상적인 해군함이 아니고요. 네. 원래 그 사관생도들이 타던 건데 예. 1905년 러일 전쟁 터지고 너무 급하니까 러시아에서도 사관생도가 타는 배까지 이제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많은 배 중에 거기다가 예. 200톤을 그리고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가 정말 최악의 재정난에 처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했거든요. 예. 우리나라 지금 한국이 유통되는 금의 2배를 풀었으면 해결이 됐을 텐데. 아하. 그러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예. 근데 신일그룹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래도 한 10조 정도는 있지 않을까로 얘기를 했다가 아, 예. 그런데 금괴가 없을 수도 있어서 네. 지금 현재 이 돈스코의 가치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일단은 보물이 없다면 12억으로 추산이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보증금 1억 2천만 원 내고 인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었네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점점 팍팍 줄었죠. 예. 예, 예.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 네. 인양을 할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어마무시 그 들어갈 건데. 비용을 지금 까먹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 예. 인양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추정치가 300억입니다. 우와. 300억을 들여서 12억짜리 배를 건진다. 네. 이상하시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적으로 지금 신일그룹이 하는 얘기들은 앞뒤가 좀 안 맞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신일그룹이 기자회견에서 그 가상화폐를 파는 그 싱가포르 신일그룹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었는데 또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두 회사가 뭐 친인척 관계고 예. 전현직이 서로 동업자 관계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두 개가 정말 같은 말이 좀 같은 달라요. 회사인가?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왜 기자간담회를 했겠습니까? 기자들이 다 몰려갔거든요. 예. 그날 세종문화회관으로. 그래서 17일에 찾았다고 발표한 이후로 계속 말이 엇갈렸고 결국 26일에 이제 그 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그 중간에 이제 대표 이름 바꾸고 뭐 이제 지분 넘기고 이런 여러 가지 공작을 다 해놨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는 우리는 거기하고 이제 상관이 없다. 우리 주가 조작하거나 뭐 그 코인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거기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물서는 뭐 또 다른 이야기다. 그러면서 언론 탓도 했죠. 우린 150조라고 한 적이 없다. 아. 언론이 맘대로 쓴 거다. 예. 이러면서 논점에 다 흐려놨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그런데 이제 뭐 거기에 그냥 속아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투자를 한 사람도 많은데 예. 다 보니까 이 싱가포르 신일그룹과 여기 신일그룹은 결국은 이제 처음에 만든 사람부터 친남매 여태까지 관계라고요? 남매 관계가 있고 그 지인이 있고 이 여성분 한 분은 또 예. 이제 자기 명의를 그 며칠 전에 또 넘겼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껍데기만 이렇게 살짝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보니까 아. 다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은 그 같은 곳이었고 예. 계열사가 있고 이게 전부 다 생긴 지가 몇 년 되지도 않는 회사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룹이다 제강이다 다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돌리기를 한 것으로 투자자들은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뭐 명확하게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본 것은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다 엮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거기랑 상관이 없으니까 사기를 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만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검찰 조사가 들어가든지 예. 이 사기에 대해서는 어떤 뭐 얘기가 더 있어야 되겠죠. 네. 보물이 나온 줄 알았는데 보물선이 대한민국에 그래서 금괴가 막 이만큼 오나 있는데 결국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네요. 자,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